부동산은 이제 불황, 이런 그 시대가 조금 오려고 하니까 네. 이자율도 많이 오르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아. 갖고 있으려니까 이자 부담도 계속되고. 아, 그렇죠. 다 대출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빨리 좀 팔고 싶은데 음. 지금 이게 이제 물건을 그 보통은 그 취득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자기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자기가 직접 쓰거나 아니면 싹 그 재건축해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 많이 받고 이제. 그렇죠. 예, 예. 투자용으로. 예, 리뉴얼을 싹 해야 되는데 그 기존에 이제 건물의 세입자들 이런 세입자들이 있을 때 이제 그게 난감해지거든요. 그렇죠. 공사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장사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매수인의 어떤 조건, 매매 조건이 세입자 명도, 세입자 명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중요하죠. 언제까지 되느냐.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세입자가 있을 때 그거를 과연 명도를 시킬 수 있을지, 잔금 기일까지 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불안하니까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도 계약할 때 그리고 많이 봤는데 매도 몇 시까지 모든 사람 명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명도가 되면 잔금을 넣고. 네. 예. 근데 또 그런 지금 조건들이 되게 많이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많이 계약이 되는데 그게 또 그런 조건이 쉽게 또 통과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그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 중개하는 사람들이 그 명도 문제를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 뭐 세입자한테 뭐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요즘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명도비가 어느 정도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거래를 성사시키고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만약에 100억짜리 물건을 계약을 했다. 그럼 10억이 계약금으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제때 약속한 날짜까지 세입자 명도를 못 시키게 되면 매도인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약 위반했을 때 보통은 계약금 2배니까 25억. 10억의 부담이 생기니까. 와, 큰 싸움 되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은 그 계약하고 나서부터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빨리 세입자한테 매달려가지고. 이사비 얼마 줄게, 더 줄게도 안 나간다는. 그러면서 또 중개업자한테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어차피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조금 프로인 당신이 세입자 그 명도 협상을 좀 해달라. 내가 조금 뭐 팁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중개업자한테 매달리게 되고. 그런 그 악순환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원래 그렇잖아. 일이 시간에 쫓겨서 뭘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급해지니까.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필요 이상의 돈을 많이 지급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지나서 이거 내가 괜히 계약한 거 아닌가. 이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 하지 말 걸. 하지 말 걸. 이렇게 명도가 힘들 거면은 내가 하지 말 걸. 그러니까 세입자를 명도 못해서 계약금 2배를 페널티를 상대방한테 물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 물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명도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단 말이에요.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게 종종 있나요? 너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선에서 가까이 지켜보는 중개업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계약을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수수료가 상당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세입자 명도 못 시키는 게 중개업자 책임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도인도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너무 쉽게, 그러니까 쉽게 체결돼서는 안 되는 부분을 세입자가 있으면 상당히 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확인을 받든지 그런데 세입자 명도를 너무 쉽게 계약 체결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계약은 조금 세입자가 좀 몇 명 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런 세입자들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그럼 과연 이제 그게 잔금 기간까지 명도가 되겠느냐.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조건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내가 매매 대금 중에서 얼마 깎아주겠다. 그렇죠. 한 100억인데 매매 대금을 한 뭐 3억 정도 깎아줄 테니까 명도 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을 바꾸면 그때부터는 마음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 그러네. 네.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되면 그래 3억 내주는 걸로. 그러니까 노력은 하겠지만이 아니라 그 책임을 아예 매수인한테 떠넘기면 명도 책임을 만약에 명도를 못 시키게 되면은 그냥 세입자 껴안은 상태로 그냥 이전등기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도인은 마음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매도인의 꿀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매도인도 아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매수인도 잘 안 떠안으려고 해요. 세입자 명도가. 그렇죠. 아니,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세입자하고 계약하고 오랫동안 지내왔던 매도인도 힘들어가지고 명도를 못하는 판에 새로 사서 지금 집주인 되게 되면 거부감이 더 심할 텐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점령군 같이 느껴질 텐데. 이렇게 해서 막 그 손사리를 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10년이죠? 상가는 10년이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지금 말씀하시니까 주거는 옛날에는 그냥 불과 2년이었는데 네. 갱신요구권 도입되면서 또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4년 됐군요. 예. 근데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도 갱신요구를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뭐 실거주 정도. 근데 매수자가 예를 들면 원룸 뭐 한 10개, 20개 있는 그런 건물 그 사들고 들어오면서 실거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말이죠. 법이 옛날보다 예를 들면 그 상가임대차는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고 2018년으로 그 다음에 주거는 2020년에 2년에서 또 플러스 2년 4년 돼버리니까 세입자 명도가 점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명도의 중요성을 늘어났네요. 2배씩.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를 그 명도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또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 확 늘어버렸어요. 그렇겠네요. 매도도 아니지만 그냥 임대인 입장에서도 또 상가 한번 들어오면 10년이라니까 와,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든 차임 연체로 많이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차임 연체가 되어 있으면 그나마 이제 그 세입자는 그 권리 주장을 못하고 나가야 될 사람이긴 하지만 차임 연체가 뭐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후국학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특히 이제 세입자가 많을 때는 분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계약하기 전에 좀 찾아가서 미리 조금 이렇게 가합이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게 그 계약을 할지 말지 그런 것도 윤곽이 나오는 거죠. 그냥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한번 가서 이렇게 된 거 맞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매도인도 이제 내가 만약에 건물을 조만간 팔 생각인데 팔 때 지금 나가야 된다 그러면 뭐 인사비 정도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리즈너블한 금액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항이 너무 심하고 요구하는 금액이 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진행을 못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처음에 얼마 주면 이사비 되겠다 하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계약했는데 그 임차인이 2배 더 달라고. 그렇죠. 말 바꿔가지고 뭐하냐고 막 싸움 일어나고 뭐 그것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세입자가 좀 이게 비난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뭐 그 한몫 노리겠다. 그걸로 해서 막 한몫 챙기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사실은 비난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또 어찌 보면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법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안 비켜줘도 되는. 네, 10년 보장이. 보장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내가 왜 비켜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합당한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권리라는 부분에서는 나무랄 수가 없죠. 그거를.
법적으로 나와서 좀 괘씸하죠. 건물주 마인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들어서. 예. 그렇죠. 이제 건물주 입장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서운한 거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그 통용되는 그 이사비 액수라는 게 좀 있는데, 그죠? 그걸 너무 넘어서 막 그 요구하게 되면 남이 어려운 점을 그 약점을 노리고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명도라는 게 이제 변호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명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 심지어 뭐 권리 관계가 없는 사람도 뭐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그 이사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잖아요.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 과거에는 그게 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없는 시절 이런 시절에는 아예 뭐 그냥 다 끊어냈다면서요? 예. 그다음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 이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하만 좀 보호되고 그 이상은 또 보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이 이제 그 기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소송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세입자들이 많았단 말인데 근데 지금은 하물며 당당한 겁니다, 세입자가. 그렇죠. 지금 6년 남았습니다. 세입 연체 하나도 안 됐고 6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년보다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그 건물주가 좀 그 계획적으로 고민을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겠네요. 네, 건물 매각, 뭐 수익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옛날보다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좀 똑똑한 스마트한 건물주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소전화해 같은 이런 경우도 좀 타이트하게 해놓으셔야. 맞아요. 그죠. 그게 아무래도 뭐 해놓게 되면은 훨씬 건물주한테는 좀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대봤으면 무조건 제소전화해 할 것 같아요.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그래서 좀 예전에 제가 뭐 미국 드라마, 그 법정 드라마를 이제 보니까 거기도 이제 건물을 그 세입자들이 많이 있는 주거용 세입자들인데 여기는 그 건물이 이제 매각하려고 하니까 세입자들이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주가 거기다가 일을 풀어놓더라고요. 아파트에다가 일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간트로스 딱. 집에 막 이가 출몰하니까 세입자가 이런데 못 살겠다면서 그냥 내떼버리는. 이야, 살아있는 명도네. 그러니까 오죽해 거기도 이제 그런 그 권리, 세입자들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법으로 하면은 그 건물주가 상당히 많은 어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바퀴벌레를 푼다든지.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우가 지금 그만큼 이제 명도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꼭 이용해야 되겠네요. 계약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제소전화에도 어떻게 보면 계약의 바탕을 둔 거잖아요. 그 계약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요거를 그 법원의 어떤 판결 형식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제소전화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을 잘 해야 되고요. 그게 또 훨씬 더 필요성이 임대인 입장에서 높아진 게 어찌 보면 옛날에는 법이 그 세입자의 권리를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세입자 편에 서질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은 너무 어떻게 보면 세입자 편에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떤 차근차근 권리 보호가 되는 부분이 안정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돌이켜 보면은 그게 상가 임차인 그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바꿀 때가 18년도거든요. 근데 그 족발집 사건 때문 아닌가요?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18년도에 이제 그 법이 바뀔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7년 정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10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로 10년으로 가더라고요. 바로 5년에서 10년으로 2배가 늘던데. 그러니까 강산이 변할 시점인데 10년이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지금 충격 때문 그런 충격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세입자 6년, 7년 남은 세입자들이 명도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제. 와, 그러면 이제 6년, 7년치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본주의 하에서 그 건물, 그 자본을, 그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적절히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명도 비용 때문에 거래가 안 되게 되면, 이게 그 재화가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는. 지금 건물주는 이게 넘더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래가 안 되면서 그 경제 활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그 결과가 되는 거죠.